옛날 옛적에 흥부와 놀부라는 형제가 살았어요. 형 놀부는 어렸을 적부터 심술이 많아서 동네에서 아주 소문난 욕심꾸러기였어요. 그러나 동생 흥부는 마음씨가 착해서 동네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항상 도와주는 착한 성품을 지녔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흥부와 놀부는 같은 집에 함께 살았어요. 어느 날 재산에 탐이 난 놀부는 동생 흥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흥분해 이놈! 너는 일도 못하면서 매일 빈둥거리면서 허구한 날 자식은 많이 낳아 집안의 곡식이 남아날 날이 없다. 이러다간 곡식 창고가 모두 텅 비게 생겼으니 어쩔 것이냐? 아이고, 형님, 제 식솔들이 너무 많아서 형님께 짐이 되어 죄송합니다요. 제가 일을 더 부지런히 하여 형님께 짐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놈이 내 말을 어떻게 들은 것이냐? 니깟 놈이 부지런히 일을 한다고 이 많은 식솔들을 먹여 살릴 듯 싶으냐? 모두 다 길거리에 나앉기 전에 어서 썩 네 식솔들을 데리고 나가거라! 나가! 아이고, 형님, 이 추운 겨울에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저희 아이들을 생각하셔서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된다 이놈! 어서 썩 나가거라! 흥부는 놀부의 계속되는 호통에 버텨낼 재간이 없었어요. 아무 대책 없던 흥부는 하늘이 꺼지라 한숨만 절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통쾌하다 통쾌해. 이제 이 집은 나의 것이 되었다. 그동안 저 많은 흥분의 식솔들이 밥을 축내어 얼마나 배가 아팠던지 이제야 알터니가 쏙 빠진 것처럼 시원하구나. 이 추운 겨울에 아이들과 어디로 간단 말인가? 흥부는 고민에 빠졌지만 형 놀부의 성화에 못 이겨 아이들과 함께 짐을 쌌어요. 여보, 이 못난 나 때문에 당신과 아이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구려. 형님이 집을 나가라고 하니 어쩔 도리가 없구려. 흥부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몹시 미안했지만 낙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답니다. 정처 없이 길을 나선 흥부는 고개 넘어 인적이 드문 산기슭에 자리를 잡고 조그만 움막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식솔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답니다. 하지만 워낙 재산이 없는 데다 자식들이 많아서 입에 풀칠하기 힘들 정도로 가난하기만 했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따뜻한 봄이 왔어요. 가난한 흥분의 집 처마 밑에도 제비가 둥지를 짓고 알을 낳았지요. 알에서 깨어난 제비 새끼들은 배고프다며 입을 쩍쩍 벌리고 하루 종일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배고프단 말이에요. 어미제비는 새끼들을 위해 쉴 새 없이 먹이를 입에 물고 날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구렁이 한 마리가 제비 집에 올라가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했어요. 엄마, 구렁이가 나타났어요. 새끼들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엄마 제비에게 소리쳤어요. 새끼들의 다급한 울부짖음에 어미 제비는 구렁이를 발견하고 순식간에 구렁이가 있는 쪽을 향해 날아갔어요. 무서워요, 엄마.
구렁이가 나타나서 잡아먹으려고 해요. 제발 빨리 구해주세요. 내 새끼를 잡아먹으려고 하다니. 내 목숨을 바쳐서 새끼들을 지키겠어. 어미제비는 날개를 푸드득거리며 구렁이를 거세게 몰아내려 했지만 새끼를 잡아먹으려 사납게 입을 쩍 벌린 구렁이는 당해낼 수가 없었답니다. 엄마! 새끼제비의 애타는 울부짖음 소리를 듣고 마당에 나온 흥부는 구렁이를 발견했어요. 아니, 저 흉측한 구렁이가 새끼 제비를 잡아먹으려고 하네.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할까? 에이! 흥부는 근처에 있던 빗자루를 들어 구렁이를 향해 힘껏 내리쳤어요. 빗자루에 여러 차례 맞은 구렁이는 혼비백산하며 그 자리를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구렁이의 공격을 받은 새끼제비 한 마리가 땅바닥에 떨어졌지 뭐예요. 저런 제비 새끼가 다리가 부러졌네. 얼마나 아플꼬. 어미제비는 땅바닥에 떨어진 새끼제비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고 흥부의 주변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 어미제비의 모습을 보고 감동한 흥부는 새끼제비의 다리를 정성껏 치료해줬어요. 내 새끼를 구해주다니. 흥부의 착한 마음씨에 감동한 어미제비는 눈물을 흘렸답니다. 가을이 되자 제비들은 흥분의 집을 떠나 따뜻한 남쪽 나라로 날아갔어요. 흥분의 가족은 그런 제비를 보고 아쉬운 작별 인사를 했어요. 무사히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서 건강하게 지내다가 내년 봄에 다시 오거라. 추운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이 왔어요. 어디선가 낯익은 제비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제비가 돌아왔어요. 남쪽에 갔던 제비가 돌아왔어. 남쪽 나라에서 돌아온 제비는 입에 박씨를 물고 왔어요. 그리고 지붕 위에 박씨를 떨어뜨렸어요. 떨어진 박씨는 지붕 위에 주렁주렁 열리기 시작했어요. 성큼성큼 자라는 박을 보며 흥분의 가족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답니다. 어느덧 큼지막하게 자란 박을 따서 흥분의 가족은 박을 타기 시작했어요. 슬근슬근 톱질하세, 슬근슬근 톱질하세. 흥겹게 노래를 부르며 한참을 박을 탔어요. 마지막 톱질에 힘을 주는 순간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속에서 연기가 뭉게뭉게 흘러나왔어요. 이내 연기가 사라지더니 박 속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은보화가 가득 들어있는 게 아니겠어요? 여보, 박 속에 금은보화가 있어요. 흥분의 가족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이제 고생은 다 끝났구려. 마음씨 착한 흥부는 제비가 몰고 온 박씨 때문에 큰 부자가 됐어요. 흥부가 부자가 됐다는 소문은 온 마을에 금세 퍼졌어요. 마침 이 소식을 들은 놀부는 흥부가 부자가 됐다는 소문에 배가 아팠습니다.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흥부 이놈이 부자가 되다니.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놀부는 흥부와 똑같이 제비에게 박씨를 얻기 위해서 구렁이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구렁이는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구렁이는 어디로 가서 나타나지 않는담? 슬슬 조바심이 난 놀부는 무릎을 탁 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옳거니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치료를 해주면 되겠구나. 신이 난 놀부는 제비 둥지 위로 기어 올라가서 새끼 제비 한 마리를 손으로 툭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아이고 제비가 떨어졌네. 놀부는 시치미를 뚝 떼고 떨어진 제비 새끼를 들어 자신의 손으로 제비의 다리를 부러뜨렸어요. 살려주세요. 제비 새끼는 울면서 얘기했어요. 그럼 살려주어야지. 내가 정성껏 치료해 줄 테니 어서 남쪽으로 가서 박씨를 물고 오너라. 놀부는 다친 제비 새끼를 보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편 남쪽으로 갔던 제비가 다음에 봄이 오자 박씨를 몰고 와서 놀부의 지붕에 떨어뜨렸어요. 박은 무럭무럭 자라서 놀부의 지붕에 가득 찼습니다. 놀부도 그런 박을 보며 연신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제 아주 큰 부자가 되겠어. 흥부 이놈보다 훨씬 더 큰 부자가 말이다. 어느덧 박은 지붕을 덮을 만큼 커다랗게 자랐어요. 놀부와 아내는 박을 따서 타기 시작했어요. 슬근슬근 덕질하세 슬근슬근 덕질하세 슬근슬근 덕질하세 슬근슬근 덕질하세. 금은 보아야 나와라. 슬근슬근 덕질하세. 놀부와 아내가 톱질하던 박이 쩍 하고 갈라지면서 쾅 하고 번개가 내리쳤어요. 그리고 쪼개진 박 안에서 무시무시한 도깨비가 나타났어요. 놀부네 이놈! 네 죄를 알렸다! 아이고 도깨비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러십니까? 빨리 금은 보아나 내어주십시오. 아직도 네 놈이 지은 죄를 모르는구나. 어디 도깨비 방망이 맛 좀 보거라. 아이고 아야 사람 죽네. 아이고 아야 도깨비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놀부는 눈물을 흘리며 죄를 뉘우쳤지만 도깨비는 불을 내뿜어 놀부의 집을 모조리 태워버렸어요. 으리으리했던 놀부의 집은 순식간에 불에 타서 재만 남았답니다. 놀부는 후회의 눈물을 흘렸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동안 모아뒀던 재산이 모두 불에 타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내가 너무 많은 죄를 지어 이렇게 벌을 받는구나. 남들에게 베풀며 착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이렇게 벌을 받아 모두 잃어버렸으니 이제 어찌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놀부의 후회에도 이미 때는 늦어버렸답니다. 한편 놀부의 집이 모두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흥부는 한달음에 달려 형 놀부에게로 왔어요. 형님, 괜찮으세요? 흥부의 말에 놀부는 더욱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너에게 보태게 굴었는데 어찌 너는 나를 위해 이렇게 한 걸음에 달려오느냐. 형님,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같은 부모님 밑에서 함께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에 빠진 형님을 어찌 못 본 척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디 거절하지 마시고 저희 집으로 가셔서 예전처럼 오순도순 같이 살아요. 동생 흥부의 말에 감동한 놀부는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여러분은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시나요? 혹시 사소한 다툼으로 소식을 끊고 살지는 않았나요? 형제끼리 싸우지 말고 우애 있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바로 흥부와 놀부처럼 말이죠.